세금 도둑, UFO 괴물이라고 욕먹던 그 건물이 독일 심사위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요? 2025년 3월 전 세계 디자인계가 깜짝 놀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10년 전만 해도 4,884억 혈세 낭비, 불시착한 UFO라며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 나선 한 미국 기자의 놀라운 1년 추적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 스미스입니다. 뉴욕에서 20년째 여행기자로 일하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을 다니며 숨겨진 명소들을 발굴해왔습니다. 파리의 골목길 카페부터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마을까지 웬만한 곳은 다 가봤다고 자부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제게 있어 늘 흥미로운 취재지였습니다. 일본의 고요한 선 정원, 발리의 신비로운 사원들, 태국의 수상시장까지 말이죠. 하지만 2024년 3월 그날 제가 받은 미션은 좀 달랐습니다. 편집장 데이비드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아, 요즘 아시아에서 정말 화제인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찾아와. 독자들이 헉할 만한 건 말이야.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아시아라면 또 케이팝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면 중국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관련된 마케팅 이야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에는 뻔한 답들만 떠올랐습니다. 도쿄의 최신 팝업 스토어, 상하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 싱가포르의 미래형 수직 정원, 방콕의 새로운 쇼핑몰. 20년 경력의 여행기자로서 이미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겠지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며칠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취재를 위해 몇 달 동안 이것저것 조사했습니다. 8월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SNS를 보다가 한 영상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거대한 은색 건물 전체가 무지개 빛으로 물들며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며 탄성을 지르고 있었죠. 댓글창을 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DDP 서울라이트 진짜 미쳤다. 외국인들 다 입 벌리고 봄, 이거 실제로 보면 소름 돋음. 서울에 이런 게 있었나? 같은 반응들이 쏟아져 있었거든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더 자세히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파헤칠수록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먼저 건물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영국의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고 45,133개의 외장 패널이 모두 다른 모양이라는 거예요. 직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곡선 건축물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건물이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건물이 지어질 때의 과거 기록들을 보면서 받았습니다. 2008년 동대문 운동장 철거 발표가 났을 때부터 시작된 엄청난 반대와 비판의 폭풍을 보니 정말 놀랐거든요. 체육계에서는 완전히 발끈했어요. 87년 역사의 성질을 없앤다고? 이게 말이 되나? 동대문 운동장은 1925년부터 한국 스포츠의 메카 역할을 해왔던 곳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이기며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던 곳이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성지였죠. 그런 곳을 허물고 뭔 괴상한 건물을 짓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동대문 상인들의 반응도 거셌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장사해온 이 동네에 저런 괴물 건물이 들어서면 장사가 될 것 같아?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전통적인 시장 상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래형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거죠. 문화계의 비판은 더욱 신랄했어요. 한양도성의 소중한 유적들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역사를 지켜야 할 자리에 외국인이 설계한 괴상한 건물을 짓는다니.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이간수문 등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거셌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4,884억이면 복지에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정치인들 실적 쌓기용 건물이야?
서민들 세금으로 저런 흉물 짓고 있네. 차라리 그 돈으로 학교 몇 개를 새로 짓지 같은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 과정에서 나온 반응들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동대문에 UFO가 착륙했나? 괴물 건물의 정체, 시민 혈세로 지은 외계 건축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저게 뭔 괴물이야, 흉물스럽게, 동대문 가면 괴상한 게 하나 생겼더라. 세금 도둑들이 또 뭔 짓을 해놨나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외계인이 지구 침략에 실패하고 버리고 간 우주선이라는 설정으로 이 건물을 패러디하기까지 했어요. 건설 현장을 보러 온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저게 완성되면 뭐 했을 건데 누가 저런 곳에 가겠어. 결국 빈 건물 될 거야 같은 회의적인 시선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욕먹던 건물이 지금 세계적 명소라고, 심지어 외국 관광객들이 줄 서서 보러 간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20년 동안 여행기자를 하면서 본 명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호평을 받거나 최소한 큰 반대는 없었던 곳들이었거든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보인 곳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헤쳐보니 2014년 개관 초기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쁘긴 한데 실용성이 떨어진다. 관광객보다 구경꾼이 더 많다. 결국 흰 코끼리가 될 거야. 몇 년 후엔 관심도 없어질 거야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신기한 건 2015년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 2015년에 가봐야 할 곳 52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샤넬 크루즈쇼가 이곳에서 열리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진짜 극적인 변화는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라이트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DDP 전체가 거대한 미디어 아트 캠퍼스가 되면서 SNS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거든요. 그제서야 한국인들도 우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라며 놀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바로 이거였어요. 10년 전에 욕했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어떻게 세금 낭비가 세계 3관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이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찾아보기로 말이에요. 2024년 8월 드디어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20년간 여행기자를 하면서 과장된 마케팅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아마 실제로 보면 그냥 그런 건물일 거야. 아시아 특유의 화려한 거칠의 정도겠지. 택시기사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이 섰어요. DDP 가신다고요? 아, 그 UFO 같은 거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진짜 난리였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지금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그때는 정말 어떤 식으로 난리였는데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매일 시위하고 반대 현수막 걸고 뉴스에서도 맨날 욕하고 저희 같은 택시기사들도 저게 뭔 괴물이냐고 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좀 이상하긴 해요. 기사님의 솔직한 반응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해서 1번 출구로 나오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건축물과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거대한 은색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닿는 순간 굳어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직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려한 곡선들이 한여름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정말 건물이야? 솔직히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현대 건축물들을 봐왔지만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의 나선형 구조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조개 껍질 모양도 봤지만 DDP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약해둔 해설사 김민준 씨를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정말 외장 패널이 45,000개가 넘고 모두 다르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김민준 씨는 이미 익숙한 질문인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45,133개입니다. 단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2014년 개관 때부터 이 일을 해왔는데 처음엔 의심했어요.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고 말이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패널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가 미묘하게 다른 곡류를 가지고 있었고 각 패널 아래쪽에는 고유한 시리얼 넘버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 같았죠. 이 기술. 독일 BMW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는 거 맞나요? 김민준 씨의 표정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맞습니다. 비정형 건축 분야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당시 해외 건축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이런 고난도 시공이 가능할까라며 의구심을 표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삼성물산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이 해냈죠. 그는 건물 한쪽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언론에서는 비판 기사가 쏟아졌고 시민들은 괴물 건물, 세금 낭비라고 했죠. 공사하는 분들도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과연 이게 완성될까? 완성되더라도 사람들이 올까 하는 불안감과 매일 싸워야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김민준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글쎄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특히 2011년에 시장이 바뀌었을 땐 정말 불안했거든요. 혹시 공사가 중단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다행히 계속 진행됐고 일단 완성된 걸 보니까 이래서 만든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는 건물 내부로 안내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 3월 개관했을 때도 반응이 엇갈렸어요. 예쁘긴 한데 뭘 하는 곳이지? 관광객보다 구경만 하러 온 사람들이 더 많네.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게 과연 성공할까 의문이었어요. 건물 내부도 정말 독특했습니다. 정말로 직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벽도, 천장도, 바닥도 모든 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조개 껍질 속을 걸어다니는 기분이었죠. 내부 설계도 자하 하디드가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녀의 철학이 환유의 풍경이었어요. 모든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흘러간다는 개념이죠. 보시다시피 어디서 어디까지가 벽인지 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정말 그랬어요. 미국의 현대 건축물들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완전히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DDP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동대문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미래형 건물이 서 있는 거죠. 묘한 대조였어요. 근처 시장 상인 아주머니와 대화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솔직한 반응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어요. 저희가 몇십 년간 장사해온 동네인데 저런 괴상한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장사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DDP 보러 온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도 들러서 쇼핑하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대답이었죠. 오후에는 DDP 내부의 여러 전시 공간들을 둘러봤습니다. 디자인 뮤지엄, 아트홀, 컨퍼런스룸 등 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김민준 씨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2015년이 정말 터닝포인트였어요. 뉴욕타임스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구나 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는데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특히 건축 전공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많이 왔거든요. 한국인들은 여전히 저게 뭐가 대단한데 라는 반응이 많았죠. 그 외에 샤넬 크루즈 쇼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칼 라거펠트가 직접 와서 DDP를 보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했대요. 상하이나 도쿄도 제치고 서울을 선택한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2019년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라이트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됐거든요. 특히 젊은 층들이 SNS에 올리면서 입소문이 퍼졌죠. 저녁이 되자 드디어 그 유명한 서울라이트를 볼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지면서 DDP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했죠. 저녁 8시가 되자 갑자기 DDP 전체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22m에 이르는 거대한 외벽이 한순간에 초대형 캠퍼스로 변하더라고요. 화려한 색깔들이 건물 전체를 감싸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Oh my god, this is incredible. 옆에 있던 프랑스 관광객이 감탄사를 질렀어요.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김민준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0년 전에 괴물 건물이라고 욕했던 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그랬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비판과 의심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라이트를 본 그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장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건물이 왜 10년 동안이나 욕을 먹었을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함께 DDP의 역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해외에서 먼저 이 건물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였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스 선정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김민준 씨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국 언론에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예쁘긴 한데 실용성이 없다. 관광객보다 구경꾼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찾아본 2014-2015년 기사들을 보니 여전히 부정적인 논조가 많았거든요. 개관 1년, DDP는 성공했나, 화려한 외관에 비해 내실 부족, 시민들의 발길은 여전히 뜸하다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2015년 꼭 가봐야 할 세계 52곳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김민준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뉴욕타임스에서 우리 DDP를 선정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조차 저게 뭐가 대단한데 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2015년 5월에 열린 샤넬 크루즈 쇼였습니다. 칼 라거펠트가 직접 DDP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라거펠트가 DDP를 처음 봤을 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This is the most beautiful building in Asia.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도쿄, 상하이, 홍콩 같은 거대 도시들을 제치고 서울의 DDP를 선택한 거잖아요. 샤넬 쇼 이후에 정말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찌, 루이비통, 디올, 펜디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DDP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김민준 씨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16년부터 매년 수십 개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벤트들이 DDP에서 열렸더라고요. BMW 신차 발표회, 오메가 론칭쇼, 롤스로이스 아이콘 투어까지. 이상한 건 외국 브랜드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왜 굳이 저기서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해외에서는 DDP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봤던 여러 사례들과 비슷했어요. 자국민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건축 분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게 컸어요. 김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전문지들에서 DDP를 조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시아에서 이런 혁신적인 건축이 가능하다니 비정형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이런 식으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자하 하디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왜 그녀가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DDP가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을까? 자하 하디드가 2016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DDP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김민준 씨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 건축가가 생전에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도쿄올림픽 스타디움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DDP가 그녀의 유작이 된 거죠. 하지만 진짜 극적인 변화는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라이트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라이트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뀌었어요. 김민준 씨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DDP의 222m 비정형 외벽을 거대한 미디어 아트 캔버스로 활용한 건데 이건 정말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시도였거든요. 첫 해에 참여한 작가가 바로 레픽 아나돌이었어요. 터키 출신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죠. 그의 작품이 DDP 외벽에 펼쳐졌을 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해요. SNS에서 완전히 화제가 됐어요.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진짜 외국 같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2020년에는 콰율라, 2021년에는 팀맥까지 참여하면서 서울라이트는 아시아 최고의 미디어 아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가 됐어요. 작년에는 138만 명이 왔거든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서울라이트 보러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2023년부터 시작된 연이은 수상 소식이었어요. 2023년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김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독일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인 어워드잖아요. 그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이 우리 서울라이트를 인정해준 거예요. 이어서 2023년 IDA 디자인 어워드까지 수상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때부터 한국 언론들도 완전히 논조가 바뀌었어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부심, K디자인의 위상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김민준 씨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건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창의성과 기술력의 승리였던 거죠. 10년 전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프로젝트가 결국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게 된 것.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또 있을까요? 이제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 모든 성과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2025년 3월 12일 오전,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이프 디자인 어워드 수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서울라이트 DDP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크라운 달성. 저는 즉시 김민준 씨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김민준 씨의 목소리에서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독일, 미국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모두 인정해준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지난 1년간의 취재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DDP를 알게 됐을 때의 의구심부터 서울에서 직접 본 그 압도적인 장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극적인 반전의 스토리까지. 김 선생님, 혹시 10년 전에 반대했던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김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한 포털 사이트 댓글을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10년 전에 UFO라고 놀렸는데 이제 자랑스럽다. 역시 시간이 지나야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처음에 반대한 내가 부끄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편집장 데이비드에게 지난 1년간의 취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미야,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네. 이런 극적인 반전은 처음 봐. 네, 저도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건물 하나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거든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발견한다는 메시지가 강력해.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 스토리가 단순히 DDP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 같았거든요.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이 되고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을 보여주는 나라. DDP의 여정이 바로 그것과 닮아 있었어요. 기사가 발행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독자들의 댓글을 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제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네요. 한국은 항상 세계를 놀라게 하네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퍼지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나왔거든요. 미국 기자가 본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10년 전 욕했던 내가 부끄럽다. 역시 시간이 지나야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70년을 보는 것 같다. 폐허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손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하나 더 생겼네. 젊었을 때 88올림픽으로 세계에 알려졌는데 이제는 이런 문화적 성취로 인정받는구나.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이 스토리가 갖는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건축물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한 세대가 이룬 꿈의 결실이었던 거죠. 몇 주 후 김민준 씨로부터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DDP 방문객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손자, 손녀 손잡고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어떤 반응이신가요? 대부분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0년 전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던 분들이 이제는 손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명소가 된 거잖아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도시들이 DDP를 벤치마킹하려고 한국을 찾고 있다는 거죠. 파리, 런던, 뉴욕의 도시계획가들이 서울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됐어요. 김민준 씨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 건축가들이 와서 DDP의 시공 기술에 대해 질문했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독일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죠. 지금 DDP는 연간 1,3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코엑스나 명동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된 거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해요. DDP 하나로 동대문 지역 전체가 글로벌 관광지로 탈바꿈했거든요.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변화된 자세였어요. 처음엔 의심하고 비판했지만 결국 진가를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2025년 1월 후속 취재차 다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 택시기사 아저씨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DDP 가신다고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외국에서도 보러 온다니까요. 같은 분이었는데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이 1년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편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도요. DDP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의 상징이 된 거죠. 10년 전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예측을 뒤엎고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적 같은 이야기. 앞으로 한국이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분명히 또 다른 DDP들이 나타날 거예요. 처음엔 의심받고 비판받겠지만 결국엔 세계를 놀라게 할 그런 프로젝트들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견을 넘어선 경험이나 생각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